잘 지냈죠? 예고한 대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이 있는데 그 1단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1단원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시험에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할 때 에, 지수 형태로 쓰는 거 있지 않았죠? 자, 3을 5번 곱했으니까 3의 5제곱이라고 해야 되겠죠. 2번은 5를 4번 곱했고 7을 2번 곱했으니까 5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소수가 뭡니까? 자, 소수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러니까 약수가 두 개인 수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의 수가 있다면 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대해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일단 1은 아니고 2는 소수가 맞죠. 약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2. 그러면 이제 2의 배수를 다 빼는 거예요. 4 빼고 6 빼고 8 빼고 10 빼고 12, 14, 16, 18, 20. 자, 그 다음에 이제 3. 3은 소수 맞죠? 그럼 3의 배수 뭐가 있나요? 9가 있죠. 9. 그 9 빼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15 빼고 그 다음에 5. 5도 소수죠. 자, 5의 배수 20이 아예 없네요. 그럼 7 그리고 11, 13, 17, 19 이런 것들이 소수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의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3번입니다. 다음 수를 소수 합성수로 구분하시오. 자,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세 개 이상인 수. 자, 그럼 16은 2의 배수니까 합성수가 되겠죠. 17은 소수 맞고, 19도 소수 맞고, 21 3의 배수니까 합성수죠. 또 25 5의 배수니까 합성수, 또 31은 소수죠. 소수 합성수로 분류해봤습니다. 다음 수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소인수분해한 방법은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있고 나누기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18을 가지치기로 해보면 2, 9, 18, 또 9는 3, 3 해서 18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75는 나누기 방법으로 해보죠. 뭐. 나누기로. 자, 그래서 5로 일단 나누면 5, 15. 그리고 또 5로 나눠지네요. 3. 그래서 5의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뭐 3으로 먼저 나눠도 되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5번입니다. 28의 약수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모두 구하시오. 자, 일단 약수 구하는 거, 소인수분해서 구하는 거 표 만들어서 한 거 기억나요? 자, 일단 2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2의 제곱의 약수 1, 2, 2의 제곱 7의 약수 1, 7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세 개, 약수가 3개, 2개니까 4칸, 3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로로 1, 2, 2의 제곱을 넣고 가로로는 1, 7을 넣고 곱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1, 7은 7, 또 2, 1은 2, 2, 7, 14, 또 2의 제곱이 4니까 4, 1은 4, 4, 7에 28. 이렇게 해서 약수는 1, 2, 4, 7, 14, 28. 요거 기억 잘 하세요. 요거 표 만들어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수들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해서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은 지수가 2, 2니까 일식 더하면 3, 3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1번은 9개가 되겠죠. 자, 2번은 6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지수가 2, 1, 1입니다. 그러면 일식을 더하면 3, 2, 2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2개. 기억납니까? 소인수분해에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자, 7번입니다. 84에 될 수 있으면 작은 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자, 84를 일단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나오는데, 제곱수가 되려면 모든 소인수분해 했던 그 인수들이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에 3도 제곱이 돼야 되고 7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3과 7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으로 돼서 결국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수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7은 4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84에다가 21을 곱해주면 42의 제곱이라는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곱해야 하나요? 그랬으니까 3 곱하기 7을 곱했으니까 21을 곱하는 거죠. 21. 그러니까 답은 21입니다. 21. 자, 그 다음 8번 소인수분을 이용하여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초등학교 때 뭐 나누기에서 구했지만 지금은 소인수분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1번은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것 중에서 작은 것 또는 공통인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인 것이 2의 세제곱, 2의 제곱, 2가 공통인데 작은 거는 2의 제곱이죠. 그리고 7 있고 7의 제곱이 있으니까 공통인 것 7. 5는 양쪽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28이 되겠죠. 28. 자, 그 다음에 28을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고 70은 2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 것 중에서 작은 거니까 2에다가 7 양쪽에 다 있으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7이 돼서 14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소인수분을 이용하여 세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시오. 자, 세수의 최대공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서 자,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데 최대공약수는 공통인 것 다 세 군데 다 공통으로 있어야 돼요. 일단 자, 세 군데 공통으로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3이 있죠. 3의 제곱 3이니까 3이 들어가겠고 5도 공통으로 있네요. 5. 근데 5도 작은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2의 제곱은 뭐 60에만 있으니까 안 되고 따라서 3 곱하기 5 15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에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 또는 같은 것. 자, 10번입니다. 18과 24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18과 24를 소인수분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18은 2의 곱하기 3의 제곱이고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따라서 6이니까 6의 약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18과 24의 공약수는 6의 약수 뭐가 있죠? 1, 2, 3, 6 이렇게 구하면 간단하죠. 자, 11번입니다. 음료수 24병, 사탕 60개, 초콜릿 36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구하시오. 이거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24 소인수분해하고 60 소인수분해하고 36 소인수분해해서 자, 공통인 것 중에 작은 것, 같은 것 그러면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5는 안 되고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12. 따라서 12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다. 만약에 이걸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1인당 나눠주는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음료수는 24병이니까 12명으로 12로 나누면 음료수는 2개씩 그 다음에 사탕은 60을 12로 나누면 5개씩 초콜릿은 36을 12로 나누면
3개가 되겠죠. 3개. 3개. 다음 12번입니다. 자,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로의 길이가 54cm, 세로 길이가 45cm, 높이의 길이가 63cm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 일단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블록의 한 변의 길이를 알으려면 54, 45, 63의 최대공약수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그럼 54 소인수분해하고 45 소인수분해하고 63 소인수분해해서 최대공약수를 구해보면 최대공약수는 3의 제곱이 되겠네요. 3의 제곱. 9가 되겠죠. 9. 그러면 가로로는 이 가로로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6개가 들어가죠. 이 블록이. 세로로는 5개가 들어가고 높이로는 7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필요한 블록 개수니까 이걸 다 곱하면 되겠죠. 블록의 개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7에서 210개가 되겠습니다. 210개. 최대공약수를 구해서 적용해보는 문제. 자, 그 다음 13번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자, 이 소인수분해 된 거는 공통인 것 중에 큰 것과 공통이 아닌 것 다 따라서 공통인 것 중에는 5의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것 다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50이 되겠습니다. 150. 자, 30을 소인수분해하고 56을 소인수분해서 공통인 것 중에 큰 것. 그럼 2의 세제곱 또 3, 5, 7 다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840. 자, 13번입니다. 18과 24의 공배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최소 공배수 성질을 이용해서 18을 소인수분해하고 24를 소인수분해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8, 9, 72가 되겠네요. 72. 그러면 공배수는 72의 배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72의 배수. 그래서 이렇게 72, 144, 216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15번 문제입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소인수분해 하고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7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378이 되겠네요. 378. 공통인 것 중에 큰 것, 공통이 아닌 것 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어느 터미널에서 전주행 버스는 10분, 당진행 버스는 25분 간격으로 출발한다고 한다. 오전 11시에 두 도시로 가는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그 수에 처음으로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시각이라는 것은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10과 2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10을 소인수분해하고 25를 소인수분해해서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50이네요. 50. 그러면 50분 후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오전 11시에 출발했으니까 50분 후면 11시 50분이 되겠죠. 11시 50분. 11시 50분. 자, 17번입니다. 다음 수를 보고 물으며 답하시오. 자, 이거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양의 정수를 모두 찾으시오.
양의 정수. 이게 자연수죠, 자연수. 따라서 1밖에 없네요. 1. 그죠? 자연수. 음의 정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연수에 음수 붙인 거, 음의 보호 붙인 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8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건 음의 정수죠. 그리고 마이너스 7도 됐습니다. 정수가 아닌 양의 유리수는 분수꼴로 되어 있거나 소수꼴로 되어 있는 양수죠. 따라서 2분의 3 또 2.4 까지 이런 정수니까 안 되고요. 자, 4번 음수를 모두 찾으시오. 음수는 마이너스 붙은 거 다 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7. 이 수 분류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낭패 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은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A는 7 이상이다. B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B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자, C는 이렇게 양쪽으로 됐을 때는 가운데에 C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C는 이렇게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8분의 3 미만이다. 미만이라는 건 작다는 거죠. 자, 표현하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수직선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3분의 7과 4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해주면, 자, 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2를 지나서 여기 있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게.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자, 그리고 4라는 수는 여기 있죠. 근데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4가 들어가면 안 되죠. 또 요 빨간 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요것들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6개의 숫자 다 적어줘야 되겠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뭐 그냥 계산할 수 있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감점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98을 100 마이너스 2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분배 법칙이니까 25 곱하기 100 또 25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500 마이너스 50 하면은 2450 이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2번은 뭐가 분배가 되는지 잘 보세요. 17, 17이 분배가 되어 있으니까 17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부터 하는 거죠. 괄호부터 49에다 51을 더하면 100이 되니까 17 곱하기 100이 돼서 1700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식을 값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죠. 기술. 곱하기 기술. 잘 기억하세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깎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다음 수의 역수를 구하시오. 자, 1번은 역수니까 5분의 3 2번은 마이너스 13분의 1 3번은 마이너스 8분의 9 4번은 0.7이라는 거는 10분의 7이니까 역수로 하면 7분의 10이 되겠죠. 나눗셈 특히 분수 나눗셈 할 때는 곱하기 역수로 해서 우리가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역수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것은 제일 먼저 요 거듭 제곱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4입니다. 4. 그래서
이렇게. 자, 4를 통분하면 2분의 8이죠. 2분의 8. 그럼 2분의 8에서 2분의 5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럼 2분의 3이니까 곱하기로 해서 3분의 2로. 자, 약분이 되죠. 2. 따라서 11 마이너스 2 곱하기 4. 여기는 곱하기 붙어야 되니까 11 마이너스 8이 돼서 답은 3이 되겠죠. 순서대로. 이런 계산 문제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중간에 과정이 없으면 다 감점을 받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맞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 틀렸다 그러면 그 과정 맞은 부분은 또 점수로 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정리했고요. 월요일날 시험 보고 그 다음에는 등식을 이해하고 등식의 성질을 공부할 거고요. 2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1단원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정리 문제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기억을 잘 되살리고 월요일날 모두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